우리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어제 하다가 우리 멈췄었는데 209페이지를 펴고 어제 과세 유형 잡는 거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오늘 또 분계 연습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과세 유형이라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야 되냐 그걸 결정하는 이제 우리 그 입력 방법이었죠. 우리가 전산이기 때문에 그 전표 입력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컴퓨터가 그 뒤에 우리를 편리하도록 다른 뭐 세금 신고 서식이든 장부든 전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 나중에 이 부속 서류들을 직접 만질 건데, 그런데 거의 대다수 90% 이상의 그 내용들은 우리 실무에서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모든 정보를 다 줘서 컴퓨터가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컴퓨터 뒤에 장부나 아니면 세금 신고 서식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셔야지 미래에 실무에 가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입력할 때도 한 번에 전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거에 대한 정보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이 과세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 과세 유형이 일단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라는 이제 그 명령어고, 미래의 좌우같이 이제 책을 바꾸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게 하면 그 칸마다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속 서류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부속 서류들도 저와 같이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방법하고 직접 작성하는 거하고 두 개를 다 공부를 또 주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TAT 2급 시험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전표 입력하는 형태가 시험 문제고 실무 스타일이랑 비슷하게, 그런데 세무사의 시험은 너가 그 결과값을 그대로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신고서에다가 마치 페이퍼에 쓰는 방식처럼 직접 그 결과값을 써라는 게 전산 세무 2급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그 시작점에서 이 과세 유형이 안 잡히면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좀 원활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과세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과세 유형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칸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 과세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칸들이 증빙 서류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증빙 서류냐에 따라서 이 칸에다가 금액을 넣어라. 왜냐하면 그 증빙에 따라서 부속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정리하는 부속 서류가 있고, 세금계산서면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하는 부속 서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속 서류들에 맞춰서 우리가 증빙 서류에 맞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과세 유형을 찾는 첫 번째 기준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빙 서류로 찾을 수 없는 유형이 그 완벽하게 결정할 수 없는 유형이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과세 거래든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거래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 거래든 구분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과세다 면세다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해서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전산 세무 2급 시험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가 아니면 우리는 불공제라는 과세 유형을 선택할 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일반 전표로 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그냥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 부가가치세법이 공제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우리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 경우는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시험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를 가지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문제는 알아서 일반 전표에 나오겠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TAT 2급 시험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이 나올 거예요. TAT 2급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위에서 여러분들이 불공제 사유다 아니다를 봐야 되는 기준을 좀 달리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그 TAT 2급 시험이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4개 시험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TAT 2급이에요. 근데 또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전산세무 1급, TAT 1급 했을 때는 전산세무 1급을 더 까다로워해요. 근데 전산세무 1급 시험 공부할 정도면 TAT 2급은 전부 다 이제 쉬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과세 유형 잡을 때에 그래서 일단은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를 보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세금 계산서 받지 않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 일단은 볼 필요 없어요. 저와 같이 그 다음 단계 나중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일단 기본 베이스가 증빙 서류죠. 그럼 이 증빙 서류를 매출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거래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게 과세 거래인 거예요. 꼭 뭐 팔았다 샀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오늘 커피 한 잔 사드셨어요. 그러면 그 커피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카드로 결제해서 전표 받으면 공급가액이라는 금액과 부가가치세가 두 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과세 거래를 한 거예요. 커피숍도 과세 거래한 거고 여러분도 과세 거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과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이 과세 거래를 할 때 그때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람 입장, 부가가치세를 받는 사람이 매출자죠. 물건 파는 사람이 팔고 부가가치세랑 물건 가격이랑 같이 받겠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받는 과세 거래를 한 증빙으로 그 증빙 서류를 그 결제 수단에 맞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발행한 사람은 증빙을 발행해 주면 매출인 거고, 받는 사람은 매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불변이에요. 그래서 발행하면 매출이고 받으면 우린 매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발행하는 사람이 증빙을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되면 우린 과세 유형을 11번 과세 매출 혹은 매출 과세라고 저는 사실 부르는데 11번을 선택하게 될 거고, 근데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한다 이런 말을 했었었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10%도 있지만 0%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라 그랬었죠. 그럼 이 영세율 거래라는 건 그냥 무작정 0%라고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출할 거라고 저한테 물건을 0%로 달래요. 그렇다고 해서 수출할 거예요 하면서 0%로 주면 여러분이 수출 안 한 경우에 제가 물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출한다라는 입증을 저한테 서류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그 서류를 가지고 영세일로 준 거래에 대해서 입증 서류를 부가가치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수출한다고 저한테 주는 그 증빙이 로컬 AC 혹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증빙 서류를 수출할 물건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는 거다라는 걸 저한테 입증해 주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구매 승인서보다 확인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데, 그럼 이거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우린 영세율인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또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죠. 그 면세 사업자의 대표적인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서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것저것 별 것 없이 일단 면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세. 그럼 이걸 내가 발행해 주면 매출 면세인 거예요. 받으면 매입 면세인 거고.
그래서 계산서는 면세 거래를 상징하는 증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과세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적격 증빙을 아무것도 발행 안 해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되겠죠. 부가세 받았는데 증빙 안 해줬다고 세무서에 안 내면 안 될 거잖아. 그럼 그 부가세 받은 거에 대해서 증빙 없이 부가세를 받았어요라고 이제 우리 신고하기 위한 칸에 넣는 게 14번 건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소매자, 개인 소비자한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업자들이야 무조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증빙을 받아갈 건데 여러분들도 카드 아닌 현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사에서 뭐 신용카드나 뭐 현금 영수증 공제 이런 거 안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그 종이 받는 자체가 귀찮아서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 판매한 사람은 그렇다고 부가세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과세 대상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어떤 조건인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10%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이든 여러분들이 커피숍이 커피를 파는데 공무원이 국가에서 살 거다, 비영리 단체가 살 거다, 개인이 살 거다, 우리가 살 거다, 누가 살 거라고 해서 부가세 빼고 파는 거 봤나요? 그거 들어본 적도 없죠. 한마디로 사는 사람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은 무조건 일단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럼 구조는 물건 사는 사람이 부담하면 안 되면 일단 주고 나중에 알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사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물건 산 사람이 만약에 부담하면 안 된다면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파는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다 받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직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선적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는 영세율인데 외국 회사에 증빙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0% 세율인데 증빙이 없어요. 그래서 증빙 서류에다가 제가 그냥 직수출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선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16수출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직수출일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할 때 제시하는 서식은 있고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외국 회사한테 우리가 세법상의 증빙을 제시해 줄 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수출이라는 글자나 선적이라는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16수출을 체크하셔야 되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주거나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이 두 개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과세 거래 면세 거래를 확인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증빙 서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과세 거래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가 아예 안 적혀 있거나 그 칸이 없으면 면세 거래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세 거래면 17번 카드 과세, 면세 거래면 18번 카드 면세. 근데 만약에 영세율 거래의 증빙인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카드로 결제받았대요. 만약에 그러면 카드 영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고 말했던 이 서식 있죠. 이 영세율, 이거는 영세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인 영세율의 입증 서류예요. 나 수출하니까 0%로 주세요라고 하는 증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카드로 결제받고 증빙을 줬다면 카드 영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시험엔 등장을 한 적이 없고 실무에서 등장을 잘 안 해요. 카드 단말기 세팅 바꿔보면서 매출 하나 끊는 경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거고, 20번 명건은 신경 쓰지 마시고 21번도 빼고, 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얘도 죄송해요.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 얘도 신용카드랑 똑같아요.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 면세 거래라면 23번 현금 면세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는
여기에서는 구분하는 것처럼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둘이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둘을 똑같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에서 카드는 꼭 신용카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냥 마그네틱 카드로 끓는 것 있죠. 그건 다 똑같이 카드 거래로, 왜냐면 신고가 똑같이 들어올 거잖아요. 체크카드를 끌든 신용카드를 끌든 똑같이 국세청에 정보가 넘어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카드 거래로 하는 거예요. 체크카드도 카드잖아. 직불카드도 카드죠. 대신 분계가 틀린 거죠. 신용카드는 외상인데 우리 체크카드는 통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계할 때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다라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입을 보면 매입은 증빙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증빙을. 그럼 증빙을 받았을 때 자, 그 증빙이 세금 계산서라면 일단 우리가 체크할 게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54번 불공을 선택할 거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면 51번 매입 과세를 선택할 거예요. 자, 이 컴퓨터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그냥 다른 3.4번은 넘었다. 다른 회사 가지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제가 5월 1일 날 51번 매입 과세로 10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51번 매입 과세로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여기에 세금 계산서에 일반 매입이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 돼요. 근데 매출세액이 없으면 여기 마이너스 떴다는 거는 환급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100만 원 돌려줄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이 거래만 이번 신고 기간에 있었다면 100만 원 부담하면 내가 부담할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면 이 100만 원을 일단 주고 신고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써요. 그런데 내가 공제받으면 안 되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 거예요. 만약에 얘를 접대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받았죠. 일단 분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받았으니까 제가 세로 고침을 누르면 일단 여기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신고는 하는 거예요. 54번이라고 지금 제가 선택하면. 그런데 나하고 다는 없죠. 없어진 이유가 16번에서 공제받으면 안 되는 세액이 100만 원 있다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도록 해주는 유형이에요. 그럼 51번, 54번 둘 다 여기에 들어오는데 54번은 넣었다가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되는 방식을 쓰는 거고, 51번은 공제해주면 되니까 그냥 여기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써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이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겠죠? 라고 하면서 51번인 거고, 얘는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라고 하면서 54번인 거예요. 기준점 이해가시죠? 그걸 선택하는 이유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거꾸로 수출하기 위해서 내국신용장이나 금액 확인서를 제시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면 52번 매입 영세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계산서를 수취한다면 그건 53번 매입 면세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샀을 때 뭔가를 수입을 했어요. 팔려고 상품을 수입했어요. 그럼 세관장이 우리한테 부가가치세 받고 물건을 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를
일반 개인인 우리가 직구를 하면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해줘요.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부담하고 끝인데, 사업자가 팔려고 사온 거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거예요. 그게 수입세금계산서예요. 그럼 세관장이 부가세 받았다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세관이라든지 수입세금계산서 이런 거 나오면 55번 수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드로 뭔가를 결제하면 법인카드 많이 쓰겠죠.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된다면 우리 과세거래라면 57번 카드 과세고, 면세거래인데 카드로 결제했다라면 58번 카드 면세.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라면 61번 현금 과세. 면세거래인데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으면 62번 현금 면세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불공제 사유를 그럼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불공제 사유는 일단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돌려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과 그 경비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과세 사업이 매출세액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그럼 매출세액 일으키는 게 아니죠. 과세거래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직원들 그냥 줬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노트북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이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면 노트북은 당연히 여러분들 사서 쓰시면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그럼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과세거래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부속품 살 때의 부가가치세 충고는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샀다고 볼게요. 직원한테. 그럼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이게 매출세액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나요? 안 하죠. 사업하고 관련 없는 생뚱맞은 짓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가가치세법의 이야기인 거지 법인세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법인세법은 회사 통째로 직원들 줘도 전부 다 회사를 직원한테 다 나눠줘 버려도 잘했다고 할 거예요. 법인세법은 전부 다 비용 인정하고 전부 다 100% 인정해 줄 건데 대표이사만 인정을 안 해요. 법인세법은 대표이사한테 준 거는 무조건 돈 빌려간 거예요. 시가로. 이자까지 받아내. 이자 안 받으면 그거 가지고 혼낼 거예요. 근데 직원한테는 전부 다 줘라는 거예요. 한도 없이. 제가 회사 통째로 줬는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 인정 안 한다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구조상 사업하고 관련 없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지 비용 인정 안 해준다가 아니에요. 비용 인정 안 해준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가가치세 우리 회사 돈인가요? 원래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은 우리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사실 회사의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얘는 커봐야 10%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시면 회사는 1년간 순이익이 무조건 2억이 넘어요. 웬만하면. 2억 안 넘으면 그냥 개인 사업자격이에요. 1억 5천까지는 개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세금이 20%예요.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이 나중에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가 돼요. 이유가. 자, 그럼 방금 제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말했는데 다음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표현했었죠. 그럼 비용업용이라는 건
우리가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업 용도에. 근데 제가 그냥 대놓고 CC를 가지고 기준을 말했죠. 승용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 경차를 제외하고 1000cc 초과한 거는 구입이든 유지든 임차든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우리 9인승 이상은 공제해 주는데 8인승 이하는 안 해주죠. 근데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부기 공부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저한테 그 알려줬던 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경유차는 매입세 공제되고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기준 아니에요. 옛날에는 경유차는 매입세 공제되고 휘발유차는 공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경차도 없었고 경유차는 트럭이나 봉고밖에 없었어요. 승용차가 경유차를 쓴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승용차, 휘발유차는 다 승용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옛날에 봉고차는 12인승, 15인승이었거든. 그리고 화물 트럭이니까 그것들은 공제된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SUV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경차도 생기고 승용차가 경유인 승용차도 생기면서 이제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위에 옛날 분한테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자, 그럼 화물 트럭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 넣거나 뭐 할 때에 화물 트럭에 관련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혀 있을 때 판매용 제품 운반 화물 트럭이라는 등 원재료 운반 트럭이라는 등 업무에 쓰고 있다라는 걸 문제에서 무조건 깔아줘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겠죠. 다음 또 불공제 사유가 접대하고 관련된 거. 접대하고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접대가 매출세액을 창출할 거란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거래처한테 왜 무상으로 줘? 그냥 돈 받고 팔아야지. 그죠? 그게 부가가치세법 생각이에요. 그리고 면세 사업에 쓰면 면세 사업이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매출세액 창출 안 하니까. 그리고 토지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는 나중에 팔 때 부가가치세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공제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거예요. 줘야 공제되니 안 되니 이야기할 거잖아. 부가가치세를 주지도 않고 매입세 공제되니 안 되니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줘야 공제되니 안 되니 말하는 거지 주지도 않고 공제되니 안 되니 말하는 건 로또 안 사고 1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꿈에 나와서 말하겠죠. 로또부터 사라고. 그런 것처럼 전 무교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모든 신이 다 들어오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들의 생일마다 쉬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신이 다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종교 편파적이에요. 두 신의 생일만 쉬잖아. 그죠? 저는 한 10명 정도 끌고 와서 한 10명 생일을 다 존중해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가끔씩 또 종교적으로 생각하실까봐 전 무교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실제로 제 친구가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스도 있어요. 스님이라고 불렀더니 친구가 너무 불공평하다. 신부님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신부 목사라 부르는데 저한테는 스님이라 한다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걔를 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 셋 다 한 번씩 만나서 술 한 잔씩 해요. 아니,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하고 있어서
근데 노후가 제일 안정적인 애는 그 신부. 퇴직금이 1,000얼마인가 준대요. 정년퇴직하면. 그리고 월급이 100 몇십만 원인가 그랬는데 돈 쓸 거 없잖아. 그래서 술값 걔가 잘 내요. 목사 하는 애는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자리 잡았더라고. 그리고 땡중인 친구는 옛날부터 돈 잘 벌었어요. 제 어릴 때 포텐샤 타고 다녔어요. 신기하죠? 근데 끝까지 걔는 사기꾼 같은 느낌이 땡중 친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앞에서는 저 가면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걔는 다 술 적당히 먹어요. 그 목사님 친구한테 그 기독교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안 돼. 근데 너 왜 먹냐 그랬더니 근데 먹지 말라고 성경에 안 적혀 있대요. 근데 자기 몸을 해야지 말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간단히 걔랑 뭐 우리 세 명이서 먹으면 소주 한 2병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합쳐서 그러니까 뭐 자기는 티도 안 그 뭐냐 그거 가지고 몸을 해야 정도 아니라고 우리랑 이야기하는데 술집에서 바라만 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자기 정신과 이야기라고. 근데 절단이는 술 잘 먹었는데 스님 걔는 스님이 되고 나서 술이 점점점 줄더니 걔가 잘 못 먹어요. 아 신부인 걔는 같이 둘이 1대1로 술 마시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먹어요. 술 담배 그냥 어무시하게 하더라고. 아마 천주교이신 분들 아마 신부님이 술 담배 하시는 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엄청 많이 하더라고. 제 친구도 그래요. 근데 그 더 웃긴 건 걔가 신학대학교 가서 담배 배웠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담배 안 피던 애였어요. 자, 엉뚱한 대로 빠졌는데, 자, 근데 자 방금 제가 뭐 꼭 기억하자라고 했죠? 엉뚱한 말로 빠져서 중요한 걸 까먹었죠. 우리가 매입세액을 주지 않았으면 불공제나 말 하지 말자라고 했죠.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자 계산서를 받았어요.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있나요? 계산서를 받았다는 건 면세 거래를 했다는 거죠. 계산서는 면세 거래 적격 증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를 떠나서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자,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불공제 사유를 너무 열심히 인지를 하고 잘 받은 그 후유증이 뭐냐면 분명히 과세유형은 증빙으로 따지는 거라 그러는데 꽃집에서 거래처에 뭐 축하 화환을 보내고 계산서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과세유형은 계산서에 꽂혀야 되는데 접대에 꽂혀가지고 불공이라고 해요. 그렇지 접대한 거 맞지. 분계는 접대비지.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계산서 받은 거잖아. 그러면 53번 매입 면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부가가치세를 줘야 불공제니 아니니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거래는 불공제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기준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도 연습 많이 할 때 그때 거래 내용 보지 말고 과세용부터 잡으라고 할 거예요. 증빙부터 쫓아가서. 그럼 함정이 안 빠지는데 문제 내용이 여러분들을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증빙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제 컴퓨터 하던 이제 383페이지로 가시고 컴퓨터에서 하는 유형 상사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어제 다른 전표 입력보다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죠. 고정자산 매각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시는 순서를 제가 첫 번째는 대변의 유형자산 개정 과목
취득 원가를 쓰고, 두 번째는 차변의 유형자산의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에게 금액을 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얼마 받는지 쓰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쓰고, 그리고 이익이다 손해다를 써주자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3번에 매출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 적혀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 왜 이렇게 적어놨어? 이건 여기 있는 거고, 얘 오타이네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으로. 계산서 지금 발행하는 건데 여기 왜 세금계산서가 있어, 그죠? 자, 그럼 11월 8일날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건 이 글자만 보고 과세유형을 잡아란 이야기예요. 지금 위에 노란색으로 다 체크한 게 이것 때문에 11번 매출 과세였다는 거고, 지금 얘는 이것 때문에 13번 매출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계를 하면 상품을 팔았고 상품 매출이고, 그리고 차면에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죠. 그럼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 날짜 8일날 매입 매출 전표 8일날 13번 매출 면세고, 우리가 판 거는 상품을 팔았어요. 금액은 200만 원이고 거래처는 신한상사. 그리고 전자계산서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번 눌러서 전자 입력을 하고, 분계는 혼합. 이건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외상이나 현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합이고, 자, 대변에 상품 매출한 거 맞죠? 자,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다라고 쓰는데, 자, 제 화면 보세요. 제가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서 엔터를 안 치고, 왜냐하면 은행을 써야 되는데 그냥 엔터 치고 나면 전표 끝난 것 같아서 틀리잖아.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200만 원 쓰고 엔터를 안 치고 탭키를 눌러요. 탭키가 저 왼쪽 컨트롤 시프트 캡스락 그 위에 탭키 있죠? ESC 아래 있는 거. 걔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서울은행이다라고 쓰면 얘가 그냥 오른쪽으로 가니까 조금 실수가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쓰셔도 돼요. 자, 다음 4번 11월 9일날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했죠. 그리고 자, 금액이 공급 대가라고 적혀 있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과세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카드 과세. 상품 판 거고 카드니까 외상이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에 우리 카드사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입력해 보면 7월 9일 날
17번 카드 과세. 카드사는 우리 카드사. 상품을 팔았고 22만 원 쓰면 분리되고 22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될 거고, 거래처는 김영철한테 팔았고, 자, 분기는 일단 AT 시험에서는 4번이라고 카드라고 눌러보세요. AT 시험에서는 카드 거래는 4번 카드라고 누르면 얘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춰서 넣어뒀어요. 시험 때 거의 대다수가. 지금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4번 지금 카드사를 우리가 초반에 입력하고 왔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고 상품 매출이니까,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맞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11월 12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땐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상품을 산 거면 상품이나 원재료 샀으면 불공제 사유일 리는 없어요. 우리가 상품 원재료 말하는 자체가 우리 과세사업자면 과세사업에 쓰려고 산 거죠. 그럼 51번 매입과세고, 차변에 상품 산 거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자, 과거에 계약금 20만 원이 있었어요. 선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미리 줬던 돈, 물건 사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우리 시험 때는 꼭 알리바이가 웬만하면 들어가 있어요. 시험 때는 10월 4일날 일반 전표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 전표에 날짜 알려주면 내가 계정 과목이 찝찝하다, 금액을 만약에 안 알려줬다, 그럼 이렇게 와보라 그랬죠. 일반 전표에서. 그럼 우리 20만 원은 선급금이 될 거고 나머지는 외상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11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상품 산 거고 2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맘모스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기에는 혼합. 자, 이번에 우리가 산 거는 상품이 맞으니까 엔터 치고 대변에 돈 주는데, 이제 선급금 20만 원 이제 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우리 11월 10일 여기에, 자, 이렇게 별표하시고 이날이 중요해요. 제 생일이에요.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날짜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11월 11일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기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과거의 상품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 수정세금계산서는 항상 과거 원거래에 있었던 과세유형과 그대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오는데 금액만 마이너스인 거야. 어제는 매출이어서 11번 매출과세를 취소했고 이번엔 51번 매입과세였겠죠. 지금 바로 위에 게 20만원치 반품되나 봐요. 그러면 똑같이 51번 매입과세인데 금액만 마이너스로, 그리고 외상대금하고 상기하기로 했죠. 외상대금하고 상기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그냥 분계유형을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상품에서 마이너스 20만원,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22만원 이렇게 전부 다 마이너스로 분계가 다 될 거예요. 자, 그럼 날짜 11월 11일 날 51번 매입과세, 얘는 반품한 거고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입력. 이번에 분계유형은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이 분계가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분계유형을 외상으로 잡으시면 돼요.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 할 때 상품이나 아니면 원재료나 아니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인데 외상대금하고 상계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냥 여기 외상이라고 하시면 분계가 다 정확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꼭 외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혼합이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건 외상 쓰면 그냥 편하다고 제가 그냥 쓰자라고 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최대한 여기 현금이나 외상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수업하는 동안은 제가 먼저 초반에 많이 쓸 거라 그랬어요. 근데 쓰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편리한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할 때는 시험 볼 때 이런 기능 안 썼어요. 그냥 전부 다 혼합으로 다 썼어요. 왜냐면 헷갈려서. 걔네 그게 신경 써서. 근데 지금 또 금방 적응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은 그냥 하나로 일관성이 있거든. 그렇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